지금 제 채널에서는 보통 학점은행제 기초 가이드나 설계 만들기, 그 외에 학점은행제 제도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다루고 있죠. 학점은행제를 직면하는 순간 겪게 되는 일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라 봐도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다른 내용을 다루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학점은행제 성적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학점은행제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생각보다 시청 시간도 좀 잘 나오고 영상 만들기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제를 하나 두고 저 혼자 좀 떠들어보는 형식으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냐,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단점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는 이유, 제가 학점은행제를 연구하면서 갖게 된 여러가지 의문점, 왜 이거를 이렇게 해놓았을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어요. 학습자분들에게는 귀가 닦도록 이야기를 했겠지만 학점은행제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는 게 가능하죠. 근데 아마 학점은행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같이 병행하는 게 쉽게 진행된다 라고 말할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하기만 하면 기간이 팍 줄어들긴 하죠. 근데 난이도도 팍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 학점은행제 안에서 여러가지 학점 취득 방법을 활용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징도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타 전공 학위 취득 과정 36학점, 48학점 이렇게 얻어서 졸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점 인정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던가 이런 특징도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금 간단하게 예시를 든 것처럼 시작하고 나서 빠듯하게 공부를 하는 것만이 아닌 학습자분들의 여러가지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정이 학점은행제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시작과 동시에 자격증, 독학사를 한꺼번에 다 하면서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는 것 가능은 하지만 그게 학점은행제의 아이덴티티에 어울리느냐라고 한다면은 어울리지는 않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점은행제라는 학위 취득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 학점은행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와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게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제가 좀 많이 존경하는 직장 상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에게도 욕을 먹기 싫어하면 모두에게 욕을 먹는다. 사실 학점은행제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학위 취득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한들 수많은 학생들의 목표와 그에 맞는 학습 과정을 하나의 학위 취득 제도 안에 다 담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수많은 학생들의 목표인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교조차도 입학한 뒤에 자퇴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모든 학생이 만족할 만한 학위 취득 과정을 만든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처럼 학위 취득 제도에 관련해서 접근을 할 땐 이 학위 취득 제도가 어떤 학생들을 주 타겟층으로 하고 그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선호하며 그 선호하는 것들이 이 학위 취득 제도에 어떻게 녹여냈는가, 그게 핵심이란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 제도를 선호할 만한 타겟층, 그 타겟층의 성향을 체크하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그 학생들을 확실하게 잡아둘 수가 있는 거니까.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위 취득 제도를 만드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도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이제 학점은행제니까 학점은행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죠. 자, 학점은행제는 학위 취득 제도 중 하나죠. 왜 학점은행제를 선택할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다수는 비교적 낮은 난이도, 높은 자율성, 기간 단축 이렇게 세 가지를 답변하게 될 겁니다. 기본 목표는 나의 학력을 개선하는 것, 고졸 이상의 학력 또는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대학 진학 대신 학점은행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는 건 학력 개선이 기본적인 목표이지만 대학에서는 누릴 수 없는 특징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큰 뼈대를 하나 잡는다고 하면 내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학력을 개선하는 방법, 이걸 기준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다 빠르고 편하게 학점을 모으고 학력을 개선한다 하면은 어떤 걸 해야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학점을 이수하는 4가지 방법,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교 학점, 이와 더불어 평생 학습체제 기반의 학위 취득 제도인 만큼 수업을 듣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
학점은행제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특징들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빠르고 편하게 학점을 모으고 학력을 개선할 수가 있죠. 수업 듣는 거, 자격증 얻는 거, 독학사 하는 거, 전적대학교 학점 가져오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어떤 수업, 어떤 자격증, 독학사 안에서 어떤 과목, 이런 식으로 학점은행제의 과정에 대한 세분화가 이어지면 그때부터 학습 과정이 난감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점은행제 전공을 선택할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영학, 심리학, 아동학, 컴퓨터공학 이런 전공들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학점은행제의 또 다른 특징은 대학교처럼 학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수업들을 내가 직접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학점을 모으는 데 필요한 수업을 기관에서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수업을 개설한 교육원까지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교 학점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학점 이수 제한과 전공 학점 인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학생 본인의 일이 된다는 것도 학점은행제의 특징입니다. 전공 상관없이 학위를 받아도 되는 학생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학생 본인이 꼭 해야 하는 전공이 있을 경우 이때는 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학점 이수 과정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직접 찾아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내가 들어야 할 수업이 교육원에서 개설을 안 했으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없으면, 들어야 할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개설한 교육원이 없거나 혹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아예 없다던가,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방금 말한 상황만 봐도 학점은행제의 기간 단축, 난이도가 쉽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확 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작부터 막혀버리니까. 분명 학점은행제의 특징인 편한 환경, 비교적 낮은 난이도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학생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발목을 잡는 요소가 있으며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는데 수업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것이며 그게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보장도 없으며 자꾸 이상한 내용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한 부분을 가지고 다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한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학점은행제가 잘못 만든 걸까? 학점은행제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았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학생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영역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일부 특징들로 인해서 학습 과정 자체가 막힌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제 취향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한 거죠. 학점은행제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난이도 낮은 수업, 빠른 학위 취득, 이런 특징을 학점 이수 방법에 흩뿌려 놓은 것,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게 달라지는 것, 이 영역은 확실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은 이걸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머리를 쥐어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은 학점은행제를 하는 이유는 나의 목표인 학위 취득, 이걸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점은행제만이 가지는 고유의 학점 이수 방법, 대학교에는 없는 이런 유니크한 특징이 있는 거고 이걸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편한 환경을 제공한다 해도 전공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원하는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이처럼 제한이 되는 부분은 누군가에게는 제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기 과정 중에 내가 자격증을 얻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자격증을 이미 얻은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면 아니면 필요한 수업들을 이전에 다니던 대학교에서 다 들은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중요한 학점은 다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위 취득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방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대학교와는 다르게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를 수정할 수가 있고 기간의 단축과 연장을 하는 것에서도 시선을 돌려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만 채우면 되겠다. 혹은 지금 내가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학점은행제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고 기간을 줄이는 학생들에게는 학점은행제란 제도가 난이도가 높고 알아볼 것도 많고 부담이 많이 되는 제도인데, 학점은행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인 템포, 그 안에서 내가 시선을 돌려보았을 때 해볼만 하다, 아니면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보충해서 학점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급하게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야 할 게 엄청 많은 학습 과정인 거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유로운 학기 과정 안에서 뭘 더 할지 아니면 그냥 할지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 특징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확실하게 갈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이미 자격증을 갖고 시작하거나 전적대 학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학점은행제를 하기 최적의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면 학위 취득 과정의 난이도는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전적대학교 학점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원하는 전공의 수업 개설조차 안 된 상황이라면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면서 장단점은 분명하게 말하겠지만, 이걸 왜 만들었을까?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학점은행제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돌아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에 있어서 이 독특한 특징들의 존재는 옳다, 그르다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그냥 이런 학위취득 제도인 거고, 이런 스타일의 학위취득 제도만이 가지는 유니크한 장점이 있는 거고, 다만 거기에서 오는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어차피 하나의 학위취득 제도는 모든 학생들의 상황을 포용하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과는 다른 이 독특한 특징들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학위취득 과정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교육제도, 그게 안 맞는 학생들에게는 최악의 학위취득 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